안녕하세요. 저는 월드미션 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송경화 교수입니다.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청년기 정신건강 중에서 특별히 친밀감을 높여주는 인간관계 방법, 법칙,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. 사실 인간관계라고 하면 특히 청년기에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. 인간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지향하는 존재예요. 우리의 존재 자체가.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, 고립감 이런 거죠. 물론 우리가 성격이 외향적인 분이 있고 내향적인 분이 있어서 관계를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유지하는 걸 좋아하는 분과 또 소수의 몇몇 친구들과 깊은 관계에 만족하는 분, 이렇게 물론 성격에 따라서 그 관계 유형은 다르기는 하지만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우리 옆에 친밀한 그런 인간관계가 필요하고,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또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존재거든요. 그래서 인간관계는 우리의 모든 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 중에 하나죠. 근데 사실 발달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중요하기는 한데 청년기 때 그 중요성이 정점에 이른다고 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그동안의 인간관계의 핵심이 되었던 부모님과의 인간관계가 점점점 중요성이 적어지면서 이제 그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기예요. 그러면서 또 신체 생물학적으로는 청년들의 몸이 이제 성적으로 굉장히 완숙해지고, 그리고 2세를 출산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는 시기가 청년기죠. 그래서 결혼, 또 짝, 이런 거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기가 청년기예요. 그래서 청년기에 물론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그 한 사람, 아주 친밀한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해지죠. 발달심리학자인 에릭슨은 청년기 때 꼭 이루어야 되는 과업이 바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,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. 그래서 물론 친밀감은 아주 영아부터 노인까지 늘 중요한 거지만 청년기 때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. 그래서 지금 청년의 시기를 지나는 분들, 물론 청년이 몇 살이냐 그거는 또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20대, 30대를 청년으로 볼 수도 있고 1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를 청년에 넣을 수도 있어요. 어쨌든 그런 이제 젊은 시기, 청년기 때 인간관계 안에서 특별히 친밀한 인간관계, 애인을 사귀고 또 결혼을 하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를 잘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로는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데 예의를 지켜라. 사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그래요. 친해지면 또 허물 없어지면 예의까지 없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정말 친밀한 관계일수록 예의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가족 간에 또 애인, 또 친한 친구, 단짝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예의를 지키지 않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. 특별히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친절해요. 말과 행동을 친절하게 하고 배려하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?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죠.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. 바로 경청하는 사람. 그래서 경청, 공감, 친절 이런 것들이 예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. 두 번째는 신뢰를 주라는 것이에요. 정말 신뢰로운 사람이 되어야 인간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어요.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.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거, 말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거, 약속을 했으면 꼭 지키는 거. 그래서 저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야,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면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
그래서 아무리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 말이나 막 내뱉고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고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인간관계에 금이 가게 되죠. 세 번째로는 비언어적 소통을 활용하라는 거예요. 우리는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지만 실제로 우리의 정서적인 교감, 정서적인 소통은 말보다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더 많이 이루어져요. 그래서 실제로 비언어적인 소통이 전체 소통의 80%를 차지한다고 해요. 그래서 비언어적인 소통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.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표정이에요. 표정. 내가 친한 사람들,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 표정이 어떤지 거울을 한번 보세요.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편안할 때 무표정해요. 그런데 이 무표정한 것을 누군가가 보게 된다면 그냥 무표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났나?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. 뭐가 기분이 나쁘나? 나는 그렇지 않은데 친구를 또 가족을 또 애인을 바라볼 때 표정을 의도적으로 친절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약간의 미소를 저처럼 약간의 미소를 머금은 이런 표정을 내가 유지할 수 있어야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거울 한번 보세요. 내가 어떻게 할 때 가장 친절하고 부드러운 표정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표정을 꾸준히 유지하도록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면접을 하게 되거나 할 때에는 표정에 신경을 쓰게 돼요. 긴장을 하니까. 그런데 친한 사람 또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표정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또 행동을 할 때 부드럽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비언어적인 소통이에요. 부드럽게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고 너무 우악스럽게 하지 않고 그런 부드러운 행동, 접촉도 부드러운 접촉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죠. 또 비언어적인 소통 중에 눈 맞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. 우리 문화에서는 눈을 맞추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. 똑같이 눈을 맞추더라도 많이 쳐다보면 그리고 표정 없이 무표정하게 쳐다보면 화난 것 같고 나한테 반항하는 저항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. 그래서 너 나랑 싸울래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눈을 맞추되 부드러운 표정으로 미소 띄면서 그렇게 눈을 맞춰야 되죠. 눈을 맞추지 않으면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주게 돼요. 그래서 부드러운 눈 맞춤 아주 중요하죠. 또 어느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정말 중요한 게 거리예요.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얼마나 가까운지 이 거리가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거리가 없이 탁 달라붙어야 사랑받는 것 같고 편안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어느 정도 약간 거리를 띄워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.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일단 내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때 편안하게 느끼는지 그거를 본인이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? 그래서 거리를 뭐 0에서 10까지의 수치로 표현한다면 나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편안한가? 또 상대방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편안하게 생각하는가? 요거를 내가 관계를 맺는 그 사람과 좀 대화를 나눠서 서로가 가장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선인지 합의를 보는 게 좋아요. 어떤 경우에는 이 거리가 너무 극단적인 분이 있어요. 그래서 거리가 0이어야만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있다. 그래서 조금이라도 거리가 벌어지면 불안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떠날 것 같아서 계속 집착하는, 거리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거리가 너무 멀게 유지돼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누가 나한테 다가오면
좀 떨어지라 이러고 막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너무 거리가 극과 극에 있는 분들은 거리를 한 중간 정도로 이렇게 조절할 필요가 있죠. 근데 그게 조절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. 내가 거리가 그렇게 극단적인 데에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거리를 조절하는 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뭔지 사실 청년기 이전에 그 어렸을 때부터 내가 경험해온 관계에 의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됐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조금 더 전문적인 정신건강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대화법을 연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우리는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잘 배운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, 우리 언니, 오빠들이 하던 방식으로 대화를 하게 돼요. 그런데 그런 대화법이 항상 효과적이고 건강한 대화법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싸우지 않고 나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을 배워서 연습하고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이메시지라고 하는 대화법이에요. 아이메시지는 쉬워요. 나는으로 시작하면 아이메시지예요. 나는 하고 그 다음이 내가 느끼는 바, 나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. 우리가 너는으로 시작하는 유 메시지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상대방이 같이 반격을 하게 돼요. 너는 왜 항상 말을 그렇게 해? 너가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. 결과적으로 네 잘못이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는으로 바꿔서 나는 너가 이렇게 하면 나의 감정 서운해. 나는 너가 이러면 네가 날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이렇게 나는으로 시작하는 I 메시지를 you 메시지보다 더 많이 활용하면 대화가 훨씬 더 부드럽고 싸움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. 자, 이렇게 제가 친밀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법칙들을 말씀드렸어요. 요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데이트하고 또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풍부한 그런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저와 함께 짧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